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습관은 위복이 연습할 때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무지 전진이 안 됩니다. 백비드가 잘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다 처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바꾸면 당장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 학원입니다. 오늘도 지도할 수도 있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접 강의가 마냥 재밌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주제는 서스 맞대기 용접 위보기 자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자면 위보기 용접이라고 해서 대단한 비결이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대단한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오신 거라면 지금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보기 맞대기 자세의 용접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용접을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기본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치 각도나 전류, 텅스텐 돌출 길이, 자세, 와이어를 어디에 찍느냐 같은 조건에만 매달리시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바꾸면 당장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어떻게든 또 만나게 됩니다. 용접의 진짜 기본은 딱 하나입니다. 쇳물을 똑바로 관찰하고 내가 원하는 공간까지 안전하게 용융풀을 데려다 놓는 것. 이 기본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좋은 기술을 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서스 위보기 맞대기 용접을 예로 들어서 왜 쇳물을 관찰하는 게 전부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수강생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처음 30mm까지는 백비드가 잘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다 처집니다.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위빙을 좁게 하니까 앞으로 도무지 전진이 안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단언컨대 이건 여러분들의 손재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보기 때 버릇을 그대로 위보기에 써서 생기는 문제일 겁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30mm가 지나면 아래 보기나 수직 자세는 물을 넓게 퍼뜨려도 백비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하지만 위보기는 중력 때문에 물을 넓게 퍼뜨리는 순간 무조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30mm까지는 모재가 달아오르기 전이라 갭이 넓게 유지가 됩니다. 본인의 넓은 위빙이 대충 먹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30mm 이후 때는 모재가 열을 많이 받으면서 갭이 확 좁아지게 됩니다. 갭이 줄었으면 위빙도 좁아져야 되는데 처음처럼 넓게 위빙을 돌리니까, 위빙을 하시니까 쇳물이 과하게 퍼져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진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정상입니다. 위보기는 무조건 갭 안쪽 리딩 엣지 부분을 툭툭 녹이면서 좁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빙을 좁게 하면 진짜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위빙을 크게 돌리거나 토치를 들어 올려서 이제 아크 길이를 띄워버리게 됩니다.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조준하는 이 텅스텐 조준점이 리딩 엣지 부분이 아니라 개선면 쪽으로, 개선면 중앙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준점이 이제 벌써 개선면 중앙이니까 쇳물이 이제 한가운데로 이제 몰리고 뭉치고 결국에는 백비드가 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이 안 된다는 그 답답한 느낌이 들어도 좁은 폭을 꼭 리딩 엣지만 녹여서 가시는 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기술이 아니라 이 쇳물을 보는 거에 있습니다. 방법은 또 이것도 간단할 수도 있는데 아크 길이를 바짝 붙이고 쇳물의 양 끝만 쳐다보시는 겁니다. 쇳물의 양 끝이 리딩 엣지에 닿으면 위빙을 하고, 쇳물이 양 끝이 또 리딩 엣지에 닿으면 위빙을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쇳물이 개선면 안쪽 슬라에 닿는 그 짧은 순간을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넘겨주는 관찰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습관은 위보기 연습할 때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쉬운 아래 보기를 연습할 때부터 쇳물이 리딩 엣지에 닿았을 때만 움직이는 버릇을 꼭 들여놓으셔야 위보기에서도 통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치 각도나 전류나 하는 다른 부가적인 기술을 대입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쇳물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보내는 그 기본이 먼저입니다. 사실 다른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결론이 참 지루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의 왕도는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이제 리딩을 크게 돌리는 유혹을 이겨내셔야 되고, 아크를 바짝 붙여서 오직 이제 리딩 엣지만 보고 가시는 그 기본을 미련하게 지키는 거, 이제 그 이외에는 사실은 다른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쇳물 영상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봐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보기 용접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부드럽게 용접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용융풀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자세와 세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렇게 시선이 옆으로 바라보는 각도로 안정감 있게 세팅하셔야 합니다. 이때 와이어를 주입하는 왼손은 머리 뒤편에 자연스럽게 위치시키고 와이어를 살짝 길게 잡는 게 핵심입니다. 봉 각도는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눕혀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송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주입할 땐 본인 생각보다 좀 과하다는 느낌이 나게끔 주입하셔도 됩니다. 제가 많은 수강생들을 직접 가르쳐 보니까 용융풀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와이어 주입 타이밍이나 양을 까먹고 찔끔찔끔 조금만 넣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처질까봐 겁내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팍팍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텅스텐 돌출 길이를 어느 정도 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텅스텐 돌출 길이를 약 5mm 정도 뽑습니다. 5mm. 그리고 갭은 시작점은 4파이 용접봉으로 딱 맞게 맞추고 종점에는 2.4파이 와이어 2개를 넣어서 맞춥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5에서 6mm도 추천합니다. 그럼 가접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류 세팅 값은 보편적으로 60 정도로 맞춰놓고 사용합니다. 자, 이제 가접하는 모습을 배속 버전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접 중 쇳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떨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자세가 촬영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잘 나오나?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쇳물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쇳물의 양 가장자리 부분이 리딩 엣지 부분만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위빙이 되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쇳물의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개선의 끝단 날카로운 스라 부위에 물이 닿으면 반대쪽으로 위빙, 또 위빙. 하지만 초보자가 이것을 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초보자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자세가 불편하니 몸이 떨릴 것이고, 쇳물을 보자니 아크 길이가 길어질 것이고, 또는 와이어 찍는 타이밍이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그럼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갑니다. 이윤목 끝단에서 약간 물을 퍼뜨려주고, 뚝, 하나, 둘, 넷, 다섯, 끊고, 하나, 둘, 셋, 다섯, 끊고, 하나, 둘,
둘, 넷, 다섯,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용접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센 물의 폭과 와이어 찍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비드의 폭은 좁고 개선이 조금 남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데도 쇳물이 가득 찬다면 이렇게 하는데도 용접이 느리고 갭 수축이 일어난다면 조건 값을 바꿔봅시다. 처음 30mm까지는 모재가 달아오르기 전이라 갭이 넓게 유지가 됩니다. 본인의 넓은 위빙이 대충 먹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30mm 이후 때는 모재가 열을 많이 받으면서 갭이 확 좁아지게 됩니다. 갭이 줄었으면 위빙도 좁아져야 되는데 처음처럼 넓게 위빙을 돌리니까 위빙을 하시니까 쇳물이 과하게 퍼져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진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정상입니다. 위복이는 무조건 갭 안쪽 리빙 엣지 부분을 툭툭 녹이면서 좁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리빙을 좁게 하면 진짜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위빙을 크게 돌리거나 토치를 들어 올려서 이제 아크 길이를 띄워버리게 됩니다.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조준하는 이 텅스텐 조준점이 리빙 엣지 부분이 아니라 개선면 쪽으로, 개선면 중앙 뒤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준점이 이제 벌써 개선면 중앙인가 쇳물이 이제 한 가운데로 이제 뭘 올리고 뭉치고 결국에는 리빙가 또 처지게 되었습니다. 전진이 안 된다는 그 답답한 느낌이 들어도 좁은 폭을 꼭 리딩 엣지만 녹여서 가시는 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 앞의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가 짧은 기간 안에 리딩 엣지만 녹이는 것을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좁게 위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아크가 뜨고 위빙의 폭이 커진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속 이런 백판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백판은 적어도 세라믹을 모재에 닿인 상태로 가지 않으니 위빙의 폭이 커질 일도 없고 그래서 아크 길이가 길어질 일도 잘 없게 됩니다. 손을 받치고 있으니 아크 길이가 떨릴 일도 잘 없을 것 같네요. 물폭만 봐야 돼. 물폭만. 다른 거 보지 마. 위빙의 폭을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돼요. 물폭이 양옆 스라에만 닿이는 것만 보면 돼. 우리는 위빙의 폭은 물 크기가 스라에 닿이는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위빙을 하시면 돼요. 물폭만 봐. 물폭만.